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입니다. 입찰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고, 마무리 준비를 하셔야 될 단계겠죠. 21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28일까지는 아무래도 입찰 내역서 접수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31일까지 접수를 그 이전에 이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전에는 마무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건 저희보다도 정보가 많이 없는 분들이 이 정도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찰에 대해서 좀 불만 사항들을 얘기할 거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생떼를 쓰거나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제가 느끼기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REC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월 6차, 5월 20일 현물시장에 REC는 지금 REC당 31,7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500원, 3만원에서 3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만원이 되면 나는 정리를 할 거다 라고 그러고 모아놓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으셨던 분들이 4만원이 안 되고 2만원대로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적정한 시점이냐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REC의 정책 목표가, RPS 시장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 6지 같은 경우는 지금 8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제주도는 86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랑 우리 사업자들이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S&P랑 REC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을 하시려면 기존의 REC 시장이 어떻게 존재를 해왔고 S&P가 어떤 변동을 거치면서 지나왔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에너지관리공단 이슈 사항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RPS 설비 확인 및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해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형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목적이 한국형 FIT 사업 관련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FIT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설비 확인을 완료하시고, 지금의 기준으로라면 설비 확인을 완료하시고, 아니죠, 개발행 허가를 완료하시고,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고 개발행 허가까지 명의 변경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개발행 허가까지 완료하시고, RPS 설비 확인 신청이 되기 전에, 설비 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 명의 변경을 빨리 해서, REC를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명의 변경을 해서 설비 확인 신청을 FIT 조건이 되는 농업인 명의로 진행을 하시면 가능은 하다. 다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진행하다 깨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항상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소형 태양광 해지 사유라고 나온 것들은 사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분양형 발전소에서 일반으로 진행한 발전소들을 분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 분양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형 FIT로 가야 되죠. 그래야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분양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무분별한 분양을 조금 막으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한국형 FIT로 진행하신 농어업인 자가격이 있는 분들이 진행하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처음부터 내 허가로 내 명의로 진행을 하셨고 내 땅에 내가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신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 온 것들 중에 많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되는 게 맞아요? 저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랬습니다. 그 분양을 해준 업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안 되는 걸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지금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건 지금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지, 그래도 나는 되겠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제 후배랑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신중하게 나는 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업인에 대한 한국형 FIT 조건이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되게 많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당장의 원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라고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농업인 조건이 안 되는데 한국형 FIT를 분양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 FIT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농업인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한다라고 준비하시는 것들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된다. 6월 달부터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도양수가 앞으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위 조건이 유지가 된다면 계약한 후에 조건이 가능하신 분한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농업인으로 진행을 하셨던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RPS 입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이겁니다. 자기자본 비율 증빙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에 나왔을 때부터 입찰 내역을 세분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되게 두루뭉실하게 주관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30점을 주느냐, 29점을 주느냐, 28점을 주느냐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좀 세분화해서 객관화해서 점수를 좀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객관화가 되어서 입찰 내역서를 준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비율 증빙에 대해서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죠. 무조건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 시공 당시에 나의 자본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증빙하는 거겠죠. 그런데 시공 당시에 25%도 안 가지고 태양광 RPS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될 겁니다. 거의 25%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대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준공하신 분들이 25%의 자기자본이 안 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을 증빙해야 된다는 건 최초에 5월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월 초에는 뭐라고 안내를 했냐 하면 건설 당시에 자기자본 비율을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4년, 15년 이후에 16년, 17년에도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REC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년, 6년 전 거를 증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의를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번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준공 이후 이 사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사업자가 자기자본 비율을 증빙을 하면 전부 다 점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자본 비율이 내 통장 잔고에 25%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2억이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언제든 증빙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체 내역을 증빙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심플하게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저희 카페 회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부부의 잔고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를 첨부하고 남편 또는 아내의 잔고 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제시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를 해도 이걸 무조건 인정을 해주겠다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입증서류를 첨부를 하십시오. 이걸 인정해줄지 말지는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담원 분께서. 그래서 제가 상담원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입찰 기준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면 입찰 내역서를 마감하기 이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의 여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도 자기 자본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두루뭉실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점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랑 저는 통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분은 어차피 위에서 얘기를 해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RPS 사업실 쪽으로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RPS 정책실 과장님, 팀장님이랑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직통번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통화 중이거나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11시 30분이 딱 되니까 계속 전화를 했는데 11시 30분이 되니까 점심시간이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까?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11시 30분이 되면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통화가 안 됩니다. 1시부터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평가 배점 30점의 배점이 있고 1점의 보너스 점수가 있다 보니까 31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31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점에 1,900원씩 뭐 얼마를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입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만 5천원은 탈락, 15만 4,900원은 선정,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린 또 따지지 않습니까? 입찰 내역이 이렇게 객관화가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배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1점을 더 덜 받았어야 되는데 1점을 덜 받은 사람은 선정이 되고 왜 나 1점을 더 받은 사람은 탈락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입찰 내역서는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 내역서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공개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공공기관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처럼 폐쇄적으로 일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입찰에 참여를 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들을 뽑아서 참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죠. 자, 태양광 공사협회, 산업협회 뭐 이런저런 태양광 관련된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사들도 들어가 있고 시공사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회들이 정책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업자들이 우리를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자,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입찰에 선정되고 안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입찰에 만약에 떨어졌다면 내년에 15만 원 이상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금액을 20년 동안 받는 겁니다. 물론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선정이 안 돼서 내년에 금액이 떨어지면 어차피 그때부터 20년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물가 상승률 대비로 따지면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 2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때 20년 후의 재산 가치로는 지금의 200만 원이 5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장기거래 계약은 매우 중요한 거고 이 장기거래 계약을 예전에 12년 동안 진행하던 것들을 지금은 20년으로 늘려놨어요.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갑질이 너무 심한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내역서도 아무도 평가를 해줄 수가 없어. 입찰 내역서가 어떻게 점수가 맞아졌는지 검증할 수도 없어. 검증하는 기관도 없어. 그렇다고 결과를 투명하게 오픈하지도 않아. 누가 선정이 됐는지 그럼 오픈을 해야죠. 누가 얼마에 써서 선정이 됐다. 아니, 뒤에 직원만 가리면 되잖아. 아니면 발전소 이름만 쓰면 되잖아. 예전에 했잖아요. 얼마에 선정됐고 얘기를 하기 싫으면 어느 발전소가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지금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개미죠? 입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우리 평가 내역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 객관화가 되고 가니까 점점 투명하게 바꿀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 가면서 앞으로 점점 더 투명하게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게 맞습니다. 점수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 지금 대답하는 걸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30점인데 나는 15만 5천 원에 떨어졌어. 근데 쟤는 농업인도 아니고 25% 증빙도 못했는데 나보다 낮은 금액에 선정이 됐어.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따지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건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입찰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뭐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공회사들 모임처럼 물량을 더 늘려라, 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라, 보조금을 늘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이 보조금을 늘려줘야 우리가 시장이 커져서 내가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입찰 내역을 공개를 못합니까? 객관화를 시켜놨으면 25% 미만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걸 너희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면 모두에게 최고점을 줘야 됩니다. 모두에게 최고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입찰 평가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니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올바르고 공정한 입찰입니까? 나는 왜 사업자분들이 이런 걸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따지죠? 따지는데 개별적으로 가서 따집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찾아가가지고 한두 분이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억울해요, 우리 정말. 입찰에 한두 번 떨어지면 정말 억울합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절박하니까 얼굴도 듣도 보도 못한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얼마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건방져 보일지도 모르겠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에 써야 되는지. 나도 요번에 입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에 써야 어깨 위상에서 선정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야. 나는 최고가에 선정될 필요 없이 낮은 금액에 선정이 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럼 14만 원 쓰세요. 100kg 넘어요? 그럼 12만 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낮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입찰이 왜 경쟁입찰로 가고 모두가 같이 높게 쓰면 다 높게 쓸 수가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낮게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왜 점점 더 낮아지겠습니까? 사실은 투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입찰 선정이 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가를 투명하게 했다면 공개를 해야죠. 정보공개 청구도 안 되게 되어놨죠. 아니,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이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깜깜이 입찰이. 자기자본 비율을 증명을 해야 돼. 자기자본 비율 25%도 안 가지고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25%가 안 가지고 했다라고 쳐도 내가 아파트 전세 자금 받아서 했는데요? 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점수를 낮게 받아야 됩니까? 또 하나, 어제 그저께 문의하시던데 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입찰할 때 공제 가입을 해놓고 차후에 그럼 공제나 보험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입찰 공고 내역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가입해놓고 해지하면 돼요. 그럼 보험회사 돈 벌어주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보험회사 잠깐씩 돈 벌으라고, 공제기업들, 공제업체들 돈 벌으라고 이렇게 입찰 내역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소비자를 위한 겁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필요한지 알리는 운동을 더 했어야죠. 저처럼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태양광이 태풍에 맞아서 날아가면 이렇게 재산 가치가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야죠. 입찰 내역서에 그냥 단기적으로 엄발에 오줌 내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니 안 되니를 내놓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따지세요. 에너지관리공단이 근무 시간에 전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요즘엔? 그냥 전화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겁니까?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밥 먹고 6시 땡 치면 전화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겁니까? 왜 애꿎은 상담원분들은 그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욕하는 것 많이 들으신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려는 노력들을 해야죠.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이 태양광을 올바르게 보급하고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바탕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신뢰할 수가 없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바탕되지도 않고 사기꾼 새끼들 아직도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벌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맞춰야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것들 왜 항의를 안 하고, 항의를 할 데가 없어. 그리고 듣지도 않아. 국민신문고에 제가 또 민원도 넣었는데 답변 안 나오겠죠. 입찰 끝날 때까지. 분노하십시오. 분노하고 바뀌어가야 됩니다. 입찰, 우리가 어떤 분들에겐 2억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농업인 정말 영끌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거 하나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FIT니까 다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농업인인데 예전에 FIT 안 될 때 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매출 2,500만 원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REC 계속 낮아지고 입찰에 떨어져서 지금 2천만 원도 안 나와. 이런 분들도 선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급만 많아진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보급은 많아지고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은 항상 그 자리를 걷고 있죠. 바뀌어야 됩니다.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 입찰 내역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발표가 5월 말일까지 입찰 내역서 접수인데 발표가 7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입찰 접수한 다음에 입찰 접수자들을 랜덤으로 한 100분한테 이메일을 쏘세요. 6월 15일 날, 6월 30일 날 우리가 사업 내역 평가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요번에 입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100분에게 안내장을 보내니 와서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투명한 사업 아닙니까? 정책 사업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건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죠. 되게 죄송한데 너무 공무원스럽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굶어 뒤진다래겠죠.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너무 철밥통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일을 한다라는 게 너무 불만입니다. 제가 태양광에 15년,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분노해야 됩니다. 제가 입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정책을 펴가고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나만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입찰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당연히 올해는 조금 더 좋아졌을 겁니다. 객관화가 됐으니. 자, 상반기보다 최소한 하반기는 조금 더 객관화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참여를 하고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입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은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 투명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금액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낮게 써도 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재수 없으면 안 되는 거라면 금액은 그 다음 문제죠.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르게 태양광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 하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라는 불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투명하고 올바르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밑받침해주고 바뀌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입찰 내역서 정리 끝내고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문의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친절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